장충동 왕족발로 차죠. 빰빰빰빰빰빰빰. 안녕하십니까. 다시 장충동, 돌아온 트젠남. 장충동 왕족발입니다. 장충동 트젠남. 유성훈 조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왕족발입니다. 오, 트젠남이 지금 대성 중이죠. 대성업 중이기 때문에 지금 7화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떡상, 대떡상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분한보 포맷을 잠깐 쉬어가려고 트젠남을 만들었다가 지금 트젠남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영락 없이 트젠남으로 달린다. 지금 계속해서 요새 지금 북한에 도발이 있지 않습니까? 대남 도발이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제가 뭘 입었습니까? 군복을 입었다. 미군의 도움을 그 받아야죠. 근데 그 예비군 소집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네요. 전시에. 그래서 다들 정신 지금이라도 바짝 차리고 예비군 열심히 하시고 저는 예비군이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민방위로서 세상을 지키겠습니다. 그 굉장히 비겁한 말이죠. 저는 일부러 이 사건을 예견을 하고 군대를 늦게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예비군을 최대한 늦춘 겁니다. 유성원 씨는 30살 때 갔죠? 군대를 28이죠. 30살 때 갔죠? 병장이 28이고 21살인데 28이고 윤석열 에이지로는 27에 갔죠. 어, 에이즈요? 저희 휴진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휴진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좀 저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프란츠 베켄바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뭐 독일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프란츠 그렇죠. 베켄바워가 향년 78세를 일기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그 사망을 했는데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베켄바워가 한 몇 년 전부터 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사망 직전에도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고 한 3년 전인가 시력을 잃었다라는 제 기사를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어, 조금 치매 증상도 심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좀 노화가 온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선 고인의 그래서 명복을 일단 빌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그 겨울에 이제 미네에 갔을 때 공항에서 한번 제가 인사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네. 분명히 정정하셨었는데 뭐 그 이후에 많이 안 좋아지셨나 최근 몇 보네요. 년 동안 좀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셨다고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양 생활을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하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1945년생입니다. 1945년생 그러니까 1945년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상당한 이제 도화선이 됐던 연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이제 나치가 몰락을 하고 일본이 이제 해망을 패보이 한 했죠. 방에 그냥 패망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45년도에 이제 태어나서 사실은 면회에서 데뷔를 합니다. 선수로서 18살에. 그게 이제 그렇죠. 60 몇 년이죠? 64년인가요? 예. 63, 4년 됐겠죠. 63년인가요? 네. 네. 근데 면회에서 데뷔를 해가지고 77년까지 13년 동안 이제 바이에른 면회에서 선수 생활을 이제 했었고 베켄바워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선수로서도 지금 74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회자되는 월드컵 결승이기도 한데 네덜란드와의 74년 월드컵 결승에서 역전승을 이제 독일이 거두면서 이제 월드컵을 들어 올리기도 했었고 90년에는 이제 그 서독의 감독으로서 또 우승을 차지하죠. 그야말로 그 월드컵 우승을. 레전드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 겸 감독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유에파컵 우승도 있고 그러니까 유로 우승도 있고 그리고 감독으로서 유에파컵도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의 굵직한 대회들을 선수와 감독으로서도 우승을 했고 월드컵도 선수와 감독으로서 우승을 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2006년에 자국에서 열렸던 독일 월드컵 때 개최지 선정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썸네일로 이 뒷 배경으로 베켄바우어 선생님의 이제 그 정정했었을 때 2006년도의 모습으로 제가 오늘 그 배경을 한번 깔아봤고요. 그 사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은퇴를 뉴욕에서 했습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뮌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년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가지고 몇 시즌을 뜁니다. 그러다가 네.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함부르크에서도 잠깐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 은퇴는 83년인가 은퇴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시즌을 뉴욕 코스모스에서 이제 보내면서
말씀드렸던 낭만이죠?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의지도 있었다. 예. 낭만이죠? 뉴욕에서 아주 뭐 환대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란츠 베켄바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역대 수비수로서는 유일하게 발롱도르를 두 번 이상 받은 선수입니다. 72년과 76년에 발롱도르를 받았고 특히나 또 65년부터 76년까지는 12번 연속으로 이제 유효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이 시기 동안은 5위 안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노미네이트된 65년도랑 70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번 빼고는 전부 다 5위 안에 들어가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독일에서는 롤모델이죠, 롤모델. 그렇죠. 그 독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고 특히 그래서 지금 베켄바워랑 같이 독일 대표팀에 있었거나 그 시대를 이제 풍미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미어니게 선수가 있죠. 많이 이제 그 추모사들을 이제 보내곤 했는데 네, 뭐 지금 울리 헤네스 그 바이에른 뮌헨의 명예회장이죠. 울리 그렇죠. 헤네스도 추억에 이제 잠겼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독일 축구의 별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했고 지금 아제르바이잔 대표팀 감독이죠. 그 베켄바워와 그 74년도 월드컵 우승을 함께한 베르티 폭스 가 이제 대회 컵 대회 이름을 베켄바워 컵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이런 선수를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대회 컵 대회 이름을 베켄바워 컵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그 바이에른 뮌헨 회장이죠. 루메니게. 네. 루메니게도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대형 장례식을 하겠다. 자이언트 퓨너럴을 하겠다. 이런 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 축구 이제 골수 분자들에게는 굉장히 진짜요? 오, 어떻게 아, 보면은 이제 이상하네. 많이 추앙을 받았던 노동분자 뭐 그런 이런 거 같은. 인물이 별이 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그 옛날에 그 축구판에 그 베켄바워라는 선수의 그 존재감은 실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얼굴도 잘생겼었고 그 주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타였어요. 완전 연예인 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뉴진스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베켄바워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옛날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그 노래를 따라 불렀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베켄바워가 그 팀에 대한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게 이제 TV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거를 저한테 이제 따라 불러주고 그랬었는데 이런 노래죠. Gute Freunde, kann niemand trennen. Guten Freunden, sind nie allein 이러면서 그 그런 거를 부를 정도의 센세이션이 있었던 연예인이었다. 네, 네, 데어 카이저죠. 데어 카이저. 카이저죠. 그 황제죠. 황제. 황제. 황이죠. 그 표제죠. 표제. 네. 해제죠. 그, 네, 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도 한마디 남겼습니다. 무슨 약간 시 같은 거를 약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디어 베켄바워 이러면서 뭔가 시 같은 거를 하나 쓴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한국 대표팀에 조금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은. 네. 독일의 차붐이죠. 베켄바워는. 둥근 차죠. 네. 네. 아무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원에서 별이 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제 썸네일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지난 에피소드부터 트래킹을 하고 있는 이 산초죠. 이 산초가 이 지금 벌써 들고 쌈마이죠. 있지 유니폼을 지금 벌써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렇죠. 따끈따끈하게 오늘 한 2시간 전에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후 1시쯤에 이 오피셜이 떴습니다. 주작의 산초, OPGL이죠. 주작의 산초 과연 도르트문트에서 청룡이 되어 날아오를 수 있을까? 제가 한마디로 주자가 날아올라라.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잼버리죠. 네. 그 잼버리죠. 공식입니다. 이제 도르트문트가 이제 임대로 6개월 산초를 이제 다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게 맨유로 이적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가치 하락자라는 타이틀이 붙은 채로 도르트문트에 운명이 돌아오게 붙었죠. 됐습니다. 오명이죠. 네. 아무튼 그 올 시즌 이제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텐하그 감독이랑 이제 불화가 좀 있었고 그리고 뭐 훈련에서의 뭐 태업 이런 루머가 이제 스캔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4개월 반 정도 이제 경기를 이제 아예 못 뛴 선수예요. 또 지금 이 썸네일의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그 마치 그 특유의 그 흑인 특유의 그 뭐랄까요 은퇴한 선수들이 이 얼굴에 찌는 살이랄까요 이런 게 벌써부터 보인다. 이 선수가 이제 아직 어린 지금 자기 선수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죠. 지금 지금 뭐 얼굴 살이 25살 통통하게 오른 거 해봐야 보니까. 25살, 24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선수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뭐 잘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사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도르트문트의 감독인 에딘 테르치치 선수죠. 아, 감독이죠. 에딘 테르치치 테레찌기죠. 감독이 18-19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 시즌 전반기까지 수석 코치로 도르트문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산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1 시즌 후반기에 이제 감독직을 맡으면서 어쨌든 산초를 기용을 했던 그런 풍부한 경험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산초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고 산초를 한때 1억 3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까지 올릴 수 있게 했던 장본인도 바로 에딘 테르치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21 시즌에 이제 그 산초가 21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시즌 저렴한 공격력이 고추죠. 네, 38경기에 나서서 16골 저렴한 25시. 고추죠.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36 공격 포인트를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그 풍우나 산초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2,500만 유로로 이제 시장 가치가 대폭락을 해버렸고 저기 사실 맨유 입장에서 뭐 이걸 뭐 바이아웃을 넣는다 뭐 이런 이제 뉴스를 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네. 맨유와의 계약이 2026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 떡락을 해버린 이 산초를 바이아웃 옵션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맨유가 노리는 거는 돌문에서 한 6개월 정도 청룡처럼 날아올라서 이제 다시 시장 가치를 주작으로 회복을 하고 날아오르라는 거죠. 시장 가치를 회복을 해서 이제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에 보낸다라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문은 이번 6개월의 임대 기간 동안 산초의 그 이제 급여죠. 연봉의 3분의 1을 지불을 하고 맹구가 이제 3분의 1을 나머지를 부담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임대를 위해서 한 350만 유로 정도를 돌문이 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뭐 장충동 어쨌든 왕족발이죠. 네, 그래서 지금 테르치치 감독도 사실 그 지금 5위예요, 팀이. 사실 지난 시즌에 2위였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그렇죠. 아쉽게 2위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뭔가 그 반환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초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친정을 떠났다가 그 못된 사위를 만나서 이제 고생하다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며느리 같은, 그러니까 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저렴한 고추죠. 네, 산초 말고 시집 갔던 딸 두 명이 또 도르트문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둘이 또 누구냐? 누리 샤인과 이제 스벤 벤더입니다. 근데 샤인은 제가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선수로 복귀했다가 지금은 이제 올 겨울에 이 겨울 이 휴식기에 그 테르치치를 보조하는 보좌관이 됐죠. 어시스턴트 코치로 지금 합류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벤 벤더 같은 경우에도 2009년부터 17년까지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이제 베테랑 선수였는데 이 팀의 스벤 주축이었죠. 벤더도 1월 1일부터 지금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저기 따까리죠. 이재명의 그 신복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니면은 그 문재인의 그 신복 김경수 정도 느낌이랄까요? 그 어시스턴트 코치로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초가 이제 셋째 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친정팀으로 이제 막 돌아왔기 때문에 1월 11일에 그래서 지금 버르장머리가 굉장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드자비를 한번 우리 첫째 딸, 둘째 딸이 기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위인 라입지시와 격차가 지금 승점 6점이고 5위이기 때문에 사실 리그에서는 뭔가 후반기에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은 우승을 노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대신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꼭 나가야 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네, 산초가 지금 뭐 이런 그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라커룸에 들어왔을 때 마치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뭐 친정을 다시 방문한 그 딸의 그런 마음씨랄까요? 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줬고, 돌아온 탕자죠. 네. 아무튼 뭐 친정에 돌아온 편안함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선수가 과연 주작처럼 날아오를지 아니면 청룡처럼 날아오를지 한번 지켜볼 묘미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투젠남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투젠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충동 158896에 왕족발입니다. 3300 감사합니다. 장충동 왕족발 보쌈. 감사합니다.